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정비 사업이 어떤 절차에서 시행되는지 그 정비 사업의 시행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그림을 한번 그리죠. 그래서 시행 절차도 해가지고 우리 교재 6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정비 사업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거. 오케이. 자, 근데 요거 하나 앞에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돼 있죠? 정비 기본 계획. 일단은 요 정비를 가로로 묶으셔도 돼요. 정비 기본 계획을 이 법에서는 기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 앞에 기본 방침이라고 넣어 줍니다. 기본 방침. 그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정비 기본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이죠. 자, 이렇게 짜지면은 장소가 정해집니다. 정비 구역. 그러면 여기서 삽지라는 계획을 해야 되겠죠? 이 삽지라는 계획을 갖다가 위에 그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실시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뭐 시행 계획이라고 써놨죠. 같은 말이죠, 사실. 왜 이렇게 무식하게 패러프레이즈를 하죠? 그게 더 무식하네. 바꿔쓰기 이렇게 자꾸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 계획이 아니라 여기서는 시행 계획이라고 부른다. 뭐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위에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자, 문제는 여기에 이제 환권 방식, 관리 처분 권리를 준다, 즉 집을 건물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 처분 방식. 자, 학자들은 환권 방식이라고 부르십니다. 법 조문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관리 처분 방식이죠. 그래서 거기는 관리 처분 계획이죠. 위에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정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테마 하나만 꼽아봐라. 그럼 뭐예요? 관리 처분 방식이죠. 그 중에 뭐예요? 관리 처분 계획이죠. 그래서 공사 완료고 준공인가 고시, 이전 고시, 소유권 이전이고 보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오케이. 자, 요런 내용들 계량은 뭐 잘 알아서 계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48페이지 제2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자, 정비 기본방침 파란 펜으로 밑줄을 시고요. 그 다음에 3조의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 기본계획 형광펜. 앞에도 형광펜입니다. 기본방침 형광펜, 기본계획도 형광펜. 그 다음 650페이지 정비계획. 자, 4조 정비계획 형광펜. 그리고 그 장소인 그죠? 삽지라는 장소 정비구역 형광펜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 방침이 있고 기본 계획이 있고 정비 계획이 있는데 말이죠. 요거를 갖다 수립하는 그 절차를 갖다가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 1차에서는 보통 제가 출제자 의도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랬죠. 2차는 뭐예요? 이해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도 말이죠. 알고 있는가? 즉 암기했느냐 이거죠. 조문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조문을 다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립 절차상이네요. 그 내용을 여기 구별하는 거죠. 내용 섞어놓고 아닌 거 골라봐라. 아, 이 내용 어렵습니다. 헷갈리기보다 내용 너무 많아. 이건 뭐 외우라는 건가요? 그러는 말이죠. 자, 2조의 3. 자, 2조의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이랑 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그렇죠. 다음 각구 사항이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누가 한다고? 자, 검정펜 밑줄 하겠습니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기본 방침은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뭐 기준 다 그런 거예요? 국장이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10년마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죠. 10년마다. 앞에 국토법 몇 년마다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몇 년마다 이렇게 수립해야 돼. 이런 말이 없었죠. 그렇죠? 몇 년마다는 타당성 검토가 있었죠. 그거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즉 도시군계획 두 개 묶어서 여기에 있던 내용이죠. 여기도 또 있네요. 그죠?
타당성, 5년 타당성 검토가 이렇게, 그죠? 여기도 있네요. 기본방침에도. 자, 이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정책, 그러니까 이제 국장이겠죠.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그러니까 여기 형님이죠. 형님, 큰형님, 작은형님, 막내. 그죠? 삽질은 막내가 하는 거죠. 맞아 맞아 이렇게 박수 치시. 막내 소름이 많죠, 그죠? 삽질은 막내가 한다. 이게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국장 형님 뭐야? 야 이거 이렇게. 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그 다음에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다음 재정 지원계획. 국장이나 재정 지원계획 돈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지방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오후에 보니까 또 그 밖에 이렇게 또 사항이 있네요. 자, 요거 그래서 거기 타당성 검토 있죠. 거기다가 파란펜 밑줄 하실까요? 다음에 3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교통계획 수립.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 두죠. 그죠?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기본 방침이고요.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기본계획입니다. 자, 1항에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장, 시장은 그죠? 누가 빠져있습니까? 군수구청장. X네요. 어렵네요. 그렇죠? 군수구청장 빠져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란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줄여서 기본계획을 하는 거죠. 10년 단위로 수립하였다. 똑같네요. 기본방침하고. 다만 대도시가 아닌 경우, 그렇죠? 대도시가 뭐죠? 인구 50만 이상이었죠?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말이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었다. 말이 비비 꼬아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지사, 일단 시골이어야 되고, 그렇죠? 여주네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지 인정하지 아니한 시에, 그죠? 인정하는 시에 제예요. 도지사가, 즉 경기도지사가 여주시장 보면 야 너네 기본계획 수립해? 인정합니다. 그럼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아니면은 수립하지 아니었다. 굳이 이렇게 꼬아놨네요. 자, 그래서 하여야 하냐 할 수냐 그거 주의하셔야겠죠. 원칙 여기는 10년 수립 하여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보니까 기본계획의 내용이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당연히 기본 방향에 들어있고, 정비사업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정비 기반 시설, 지역 및 환경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 이용계획, 정비 기반 시설 계획, 공동 이렇게 계획, 녹지 조경 이렇게 계획, 사회복지 요구. 선생님 이거 다 외우라는 건가요? 눈에 좀 그냥 발라보자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찍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문제지. 누가 냈어 이러고 찍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맞춰버리면 되죠. 이거 틀리라고 드리면 외울 게 한두 가지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7의 2가 보니까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이게 이제 뉴타운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인 정비예정구역의 계획적인 범위,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계획, 건폐율 영주의 건축물의 밀도 계획, 세입자의 주거환경 대책, 그 밖에.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2항에 보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있죠? 자, 타당성 검토 파란펜을 밑으로 하시고 5년마다 검정펜. 그래서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의견 이렇게 되어 있고 심의 나와 있고요. 자, 사항 보겠습니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죠? 승인에다가 검정펜 밑으로 하시겠습니다. 대도시, 그죠? 대도시의 시장은 뭐예요? 급이 뭐예요? 도지사고 맞먹을 수 있어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승인 안 받아요. 5항의 협의, 행정의 협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항에 고시 나와 있죠. 7항에 보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자, 위에 분인 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죠. 그렇죠. 보고해야 되죠. 서울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높은 거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이 더 높습니다. 그죠? 공무체계상 국장이 장관이잖아요, 그죠? 특별시장은 그럼 뭐예요? 차관이죠, 차관. 급상으로는 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해야 한다. 윗분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죠? 같은 급한테 어떻게 보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8항에 기준은 말할 필요가 없죠. 무조건 국장. 기준은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항 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 4조에 이제 정비계획이 나왔네요. 자, 정비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이네요. 자, 정비계획에다가 자, 쫙 형광펜 밑으로 있습니다. 수립 및 자, 정비구역 형광펜 밑줄 쫙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죠.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은, 그죠?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지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거를 알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자, 보겠습니다. 4조 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그렇죠? 위에 형님이니까, 막내예요, 정비계획. 막내니까 작은 형님, 그렇죠? 작은 형님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그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이렇게 대통령의 구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고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포함 사항이다. 파란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이죠. 보니까 네모 박스,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한 계획,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자,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게, 그렇죠? 환경 보존 및 재난 방지. 앞에 그 기본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높이고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죠? 여기는 아니 나왔죠, 그렇죠? 요 건폐율 용적률이 말이 있는데 거기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죠. 그죠? 그 자체의 계획이죠. 자, 이게 어렵네요. 그 다음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교육환경 나와요. 교육환경. 앞에 교육환경 나왔나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입자 주거대책. 앞제는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이죠. 큰 작은 형님은 말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많게 주거 안정대책, 막내는 주거대책. 아직 언어적 발달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 7호는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그 다음에 이 국토법 52조 1항에 관한 그런 스토케. 그리고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이 정하는 게. 국토법 52조 1항이 뭐였죠? 난 모르겠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52조 1항이 자 547페이지 나오죠?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죠? 지구 단위 계획. 정비 계획이 사실 어떻게 보니까 헌 도시를 갖다가 그죠? 새 도시처럼 뭔가 마을다운 마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요게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다음 2항 보겠습니다. 다시 위에 봐야 되겠네요. 수립까지 봤죠? 자, 그래서 4항, 요런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30일의 공람 의견 드린 후에 말이죠. 자, 이를 첨부해가지고, 자, 검정펜 밑줄로 하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검정펜 밑줄자.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합시다. 위에는 정비계획 수립에다 검정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에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죠? 큰형님에게 해야죠. 자, 형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요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뭐죠? 결국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비구역 뭐예요?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신청하면 그래 내가 지정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비기 변경할 필요가 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뭐 의견을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하고 자 기본적으로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그런데 2항에 보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인데 머리가 큰 시장이죠. 도지사만큼 머리가 큰 시장이에요. 힘도 세고 걔가 대도시의 시장이죠. 그렇죠? 자,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지 아니하죠. 왜? 머리가 너무 컸어요. 직접 정비구역 지정한다. 지정이란 검정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대도시 시장도 지정권자네요. 그죠? 그 다음 또 3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 머리 큰 놈이 또 계시죠? 자, 요 분 검정펜 밑줄로 시고 다음 갖고 정비구역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지정이다 검정 동그라미.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그죠?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그리고 특별히 또 예외적으로 대도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네요. 6분. 그 다음에 이제 4항 또 뭐 시장 군수에 뭐 또 이반전 이렇게 나와 있고 5항의 심의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항의 고시 보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7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7항이 뭐냐면 바로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어떤 효과가 있냐. 앞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행위제한 효과가 있는 거죠. 결국 행위제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앞쪽으로 쭉 보시면은 그렇죠? 615페이지에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돼 있죠. 구조.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죠. 지정 효과. 그래서 중요한 게 2항이 뭐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결정 고시 등으로 본다. 여기 되죠. 그 다음에 5항. 그렇죠? 허가 받아야 된다. 예외적으로 또 허가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6항에. 그렇죠? 2, 5, 6항의 핵심 시험 출제 지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효과가 있어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뭐 본다. 의지사항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도. 그리고 허가 맡하고 허가 맡지 않아도 되는 게 있겠네요. 똑같죠. 자, 651페이지 보니까 7항에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관한 고시가 있는 경우 그렇죠? 거기에다 파란펜을 밑줄 쫙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뭐예요? 세 번째 줄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에다 파란펜을 밑줄 쫙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효과의 첫 번째입니다. 요게 있네요. 그 다음에 8항에 지구단위 앞에 국토법의 지구단위 계획도 이렇게 결정 고시되면 이 정비법이 뭐예요?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 본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give and take 뭐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행위 제한이죠. 그렇죠? 653페이지 5조 행위 제한 등 나와 있죠. 그죠? 행위 제한 등 행위 제한에다가 빨간 펜을 작으시고요. 자, 1항이 정비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에서 토지 행질별, 토지채취, 토지 분할, 물건 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개발 행위죠. 개발 행위 그죠? 그래서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장 군수 여기에 뭐예요? 그 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에 용어정에서 봤던 허가를 받는다. 자, 허가 바다에다가 파란펜 밑줄을 치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2항에 보니까 허가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허가 받지 아니하고에다 파란펜 밑줄 자. 자, 내용 딱 보니까 뭐죠? 뭐가 똑같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법하고 내용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651페이지 보시면은 651페이지
11항 정비계획 작성 기준, 당연히 뭐예요? 기준은 국장입니다. 기준은 국장. 이거 하면 되죠. 다음에 4조의 2의 3항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되는 합한 이상 주택을 또 공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4조의 3 정비구역 등의 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다 파란 펜을 빗줄 쫙 긋겠습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렇죠. 누구죠?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그 지정권자에게 말이죠. 정비구역의 해제, 지정 해제를 말하죠.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대도시 시장은 그죠? 이들도 뭐예요? 예외적인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렇죠? 직접,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하여에다 검정펜 밑줄을 하시겠습니다. 되면은 해당하면 하여, 할 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사항 보세요. 653페이지 사항에 보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돼 있죠. 어렵네요. 할 수에다 검정펜. 그래서 요 1항하고 사항 구별하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렇죠? 자, 하여하는 경우 다시 2항에 보죠. 보니까 말이 무지 많아요. 별로 안 읽고 싶어요. 그죠? 자, 그래서 1호에 보니까 정비 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자, 요런 분이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당연히 해제해야 되겠죠. 안 하겠다는 거, 정비사업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2호에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가, 나, 다, 라,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면은 그렇죠? 정비구역 지정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과목이 보니까 토지등 소유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면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를 한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너네들 사업할 생각이 없구나. 해제 이렇게 하여야 한다. 그 다음 나목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로 지정 고시되면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렇죠? 그 다음 다목에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라목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대로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울 수는 없죠. 우리가 눈에 발라야 되는데, 보면은 요 추진위원회에 들어간 것들은 다 뭐죠? 2년이죠. 2년.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앞대가리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2년이죠. 2년. 그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면 2년. 그런데 조합 이렇게 되면 뭐예요? 3년이죠. 그렇죠? 2년하고 3년을 갖다 뒤바꾸면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구별하시고요. 자, 5년짜리가 나옵니다. 3호에 보니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이제는 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다 검정펜 밑줄으시고요. 그 다음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다 검정펜 합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되면 5년이, 그죠? 5년이 되는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5년에다가 검정펜. 자, 위에는 2년, 3년, 5년. 그렇죠? 그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죠? 노후된 고기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 큰 겁니다.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5년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4호에 제6조 제1항 1호에 따른 방법. 654페이지에 나왔죠. 6조 제1항 1호. 이게 뭡니까? 그렇죠.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방법이네요. 계량 방식입니다. 요거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그래서 계량 방법 써놓으시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검정펜 필요하십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15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 3분의 2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는 거죠. 15년에다 검정펜. 자, 2년, 3년, 5년, 15년. 몇 년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어렵네요. 상당히 어렵네요. 출제자는 과연 맞추실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15년. 자, 이렇게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스스로 한다. 이게 그러니까 달동네가 스스로 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지 어렵습니다. 시간이. 그죠? 그렇죠. 이걸 생각하는 자체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방식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새로 생겼죠. 자,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우리도 할 수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반자 관점에서는 돈 많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15년. 도시환경 적용사 공장 이거 옮기고 이렇게 이거 한 5년 이거 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이건 뭐 그나마 쉬운 거지. 2년 3년 저 추진위원회 2년 조합은 3년 이 정도는 될 거야.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제 추측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난 모르겠네. 그러면 안 되죠. 5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되면 안 하는 거죠. 정비사업. 그러니까 해제하여야 한다. 자, 2항에 보니까 30 이상 공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사항에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뭡니까? 자, 1호에 보니까 정비사업이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할 수 있다. 부담이 예상되지만 뭐예요? 하려면 하겠다. 그러면은 뭐예요? 해제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2호의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으로 봐 지정 몰조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왜 없겠어요? 부담이 예상되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 3호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왜 해제를 요청하냐? 부담되니까 맥락이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세농 해제할 수 있다. 다음 중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럼 뭐예요? 요 사항에 1, 2, 3호가 들어가 있는 게 정답이겠네요. 오케이. 다음 6항에 보니까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로요?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그래서 너네들 못하고 가겠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진짜 빈정상에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그렇죠? 지자체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할 수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거기 완전히 슬럼가 대라 방치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4조의 4 읽어보시고 5조 읽었죠? 다음에 7항 보겠습니다. 7항 654페이지 7항.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거기다 검정펜 밑줄로 시고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렇죠?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 자 3년에다 검정펜 밑줄로 시고 3년 이내 기간 단 1회 하나의 뭐죠? 1년의 범위에서 연장, 자 1년 연장에다 검정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거기다 괄호로 써놓으실까요? 지분 쪼개기 제한. 지분 쪼개기 제한. 그렇죠? 입주권 하나 더 받기 위해서 많이 쪼개잖아요. 그렇죠? 쪼개는데 쪼개는 방법이 말이죠. 토지를 쪼갤 수 있죠. 그게 이제 토지 분할이죠. 2호에. 그래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 막 쪼개요. 100필지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을 쪼갤 수 있죠. 건물.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뭐예요?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등기를 여러 개 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죠. 단독주택 때려 부수고 뭐예요? 그죠?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 짓는 거죠. 다가구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 멀쩡한 거 뭐예요?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세대.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을 쪼개는 거죠. 그죠? 건축물. 이런 거 뭐예요? 제한할 수 있다고요.
하여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지분 쪼개기 제한 소위. 자, 그래서 여기는 뭐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든지 뭐 토석의 채취 이런 거는 없죠. 그렇죠?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의 분할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행위 앞쪽에 보면은 뭐 토지 분할도 나와 있고 뭐 건축, 뭐 공작물의 설치, 뭐 물건을 쌓는 뭐 이렇게 중목의 벌채, 식채 아주 그냥 뒤죽박죽이죠. 중목이 난지 내가 중목인지 헷갈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의 분할 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른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인 요 기본방칙, 기본계획, 정비계획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인 정비구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